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독서법 1인자 TV 김명환입니다. 자, 지금, 저는 스크립트나, 각본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실시간으로 라이브 생방송만 합니다. 왜냐,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지금, 어디서 특강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독서법 특강, 그리고 독서법 특강부터 해서 책 쓰기 특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할 시간이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이 대한민국 독서법 TV 1인자 TV는 독서법에 대해서, 또 그리고 책 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부 다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시작했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과 유태인들의 차이. 네, 지금 차이 시리즈를 1탄, 요번에 2탄이죠. 자, 차이 시리즈. 시리즈 1탄은 뭔가? 고수와 하수의 차이. 절대적으로 고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한국인과 유태인들의 차이. 왜 한국인들은 유태인들만큼 노벨 수상자도 적고 또 더 앞서 나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인물이 적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인이 유태인들보다 더 못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유태인들은 세계 인구의 한 0.2%만 차지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는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유태인들이라는 점이죠. 전 세계 갑부의 20% 이상이 또 유대인들이에요. 또 인류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중에, 많은 발명품들 중에 거의 50% 이상이 유태인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청바지, 은행, 금융, 상대성 원리, 스마트폰,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한국인들은 유태인들보다 사실은 IQ가 훨씬 더 높아요. 평균 IQ가. 어느 대학교에서 조사한 걸로 따지자면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민족들 1등, 2등, 3등 안에 드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성과가 미비할까요? 물론 한국인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위대한 민족이죠.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장과 발전이 충분히 가능한 나라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유태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하지만 팩트, 유태인과 한국인의 가장 큰 차이, 그게 뭘까요? 유태인들은 매우 상상력이 뛰어난 민족이란 거고요. 한국인들은요, 근면성이 매우 뛰어난 민족이란 거예요. 바로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최장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민족,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해낼 수 있는 민족이고요. 정말 일만 열심히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유태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하고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왜? 한국인들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한국인들은 굉장히 우수하죠. 근데 왜 유태인들보다 더 창의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 자, 반대로 얘기해서 유태인들은 IQ 조사를 해보면 평균이 98 정도 나오고요. 한국인들의 IQ 조사를 해보면 106, 107이 나와요. 민족의 평균 IQ가. 근데 왜 이런 유태인들이 가장 창의적인 민족이 되었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되었고, 인류 문화의 50% 이상을 유태인들이 다 발명을 했냐 이거죠. 자,
그 이유는 뭐냐? 왜 한국인들은 IQ도 좋고 우수하지만 창의적인 민족이 되지 못했는가? 지난 100년 동안, 또 500년 동안. 자, 그 한 가지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한국인들은요, 피곤하고 지쳐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죠. 자기가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뭐가, 누군가한테 뭐 친절을 베풀 수 있겠어요? 응? 자기가 늘 사는 게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또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어요? 자, 우리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세계 최고의 전략 경영가, 게리 해멀, 이 작가, 경영가가 꿀벌과 게릴라에서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하는 꿀벌이 되어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꿀벌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가? 이제는 남들이 하는 걸 그대로 승자를 쫓아가는 벤치마킹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돈도 잘, 그래서 유튜브들이 돈을 잘 버는 이유는 항상 새로운 것을 콘텐츠를 크리에이티브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콘텐츠를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엄청난 유튜버들 보세요. 돈을 막,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리고요, 지금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 상상력, 창조력, 창의력, 이것이 인간의 어떤 감정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이 더 창조적이고 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근사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이 행복해져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창의적이지 못해요. 일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사는 게 일에 치여서 행복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창의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는데 창의적이지 못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그래서 워킹 푸어라는 신조어가 옛날에 나왔죠. 워킹 푸어는 근로빈곤층을 얘기하는 말이죠. 빈곤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그 빈곤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빈곤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벗어나야 되는데, 저한테는 독서가 약간 도움을 줬어요. 아니, 약간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뭐 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많으니까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야 창의적이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양한 콘텐츠가 나와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가 될 수 있고, 이 시대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주위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도 그 성공한 사람들 물론 열심히 일을 한 것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잖아요, 연봉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봉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공부라는 측면에서 봤어도 우리가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민족이잖아요, 솔직히. 고3 때까지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평생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도 많은데 성과적인 측면에서 유태인들보다 못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진짜 공부의 어떤 성과를 봤을 때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엄청난 법칙을 만들고 엄청난 실험을 해서 뭔가를 발견해내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훨씬 더 많고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성공적인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이 바로 휴식이고 놀이였다는 거죠. 즉, 일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일하는 게 휴식이었고 일하는 게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휴식이고 놀이니까 쉬지 않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쉬지 않고. 자, 더 중요한 건요.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즐겁다는 거죠. 자,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이 원했던 삶이고 그런 삶을 유태인들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사실 엄청나게 행복하고 즐거운 휴식, 엄청나게 즐거운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놀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한다는 거죠. 약간 어폐가 격차가 있죠.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 코넬 대학교에서 아이젠 박사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복합적인 사고력과 해결력 등의 차이의 유무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작은 거, 사탕과 같은 아주 작은 선물과 감사의 말을 받았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언제든 항상 기분이 좋을 때 그리고 감사가 나와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 뇌가 훨씬 더 잘 돌아가고 훨씬 더 잘 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신경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어떤 창의력, 상상력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지능지수, IQ가 아니라 유태인들의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결론은 바로 유태인들의 창의력의 비밀은 휴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휴식. 자, 유태인들은요, 절대 7일 내내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루를 정말 푹 쉬어요. 완전히. 정말 푹 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태인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일하는 만큼의 휴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세르반테스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인류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죠. 탈무드. 탈무드에서는 반드시 얘기했어요. 인간의 가치는 그가 어떻게 쉬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쉬는 거에 1등입니까? 1인자입니까? 휴식 취하는데 1인자입니까? 자, 우린 모두 일을 얼마나 잘하냐, 공부 1등이냐, 일을 하는데 1등이냐를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하지만 탈무드에서는 반대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얼마나 잘 쉬느냐, 쉬는데 1등, 얼마나 잘 노느냐, 노는 거 1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과 유태인들이 차이. 한국인들은 얼마나 잘 답을 쓰느냐, 답을 발견하느냐, 얼마나 잘 정답을 찾아내느냐, 이걸 1등으로 생각하죠. 유태인들은 180도 달라요. 얼마나 잘 엄청난 질문을 하느냐, 얼마나 잘 기발한 질문을 하느냐. 자, 한국인과 유태인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180도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태인들의 성공 비결. 그 유태인들의 성공 비결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사실이 있어요. 유태인들의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들은 샤바트, 안식일 날 정말 참된 몸과 마음의 안식과 휴식을 취하는데요. 지금 뇌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
정말 인간이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뇌의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만성병이 오고 만성피로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태인들의 샤바트, 유태인들의 안식일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몸만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모든 것까지 쉬기 때문에 그 안식일날 유태인들이 얻게 되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의 휴식은 뇌에 쌓여있는 피로를 풀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요, 1인자가 되는 사람들은 달라요. 무조건 열심히 해서 1인자가 안 돼요. 유태인들은요, 민족들 중에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민족 1인자죠. 그런데 지금 핀란드 민족도 계속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유태인들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아직. 자, 그렇게 보면 유태인들은 민족들 중에 창의력에서 1등인데 1등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독서하는 것도 똑같아요. 독서의 접근법이 달라야 독서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3년 만권 독서를 한 그 비결, 그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지금 저는 저기 어느 시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한 300분을 앉혀놓고 이제 독서법 특강을 4차를 해야 되고 또 그걸 또 준비를 해야 돼. 자, 어쨌든 우리가 유태인과 한국인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봐야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중국의 고전에 나오면 중국의 고전을 보면 명궁 얘기가 나요. 명궁. 진짜 중국에서는요, 춘추전국 시대에 조나라 수도의 기창이라는 명궁, 정말 어마어마한 명궁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잘 화를 쏘냐면, 9년 동안 입신의 경지에 오른 궁사를 찾아가서, 배운 후에, 비로소 화를 쏘지 않고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걸 불사지사라고 하는데요. 불사지사의 경지에 오는 명궁이죠. 자, 유태인들의 삶의 경지가 뭔지 아세요? 일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하는 경지라고 저는 봐요. 자, 일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하는 경지. 그래서 유태인들의 삶의 경지. 우리가 그게 창조력의 원천이고요. 저는 그것을 약간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과 한국인들, 한국인들이 유태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은 어떻게 일을 잘 하느냐, 어떻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느냐, 어떻게 일을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휴식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휴식을 제대로 취할 것인가,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내 자신이 행복해야 우리가 더 창의적이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유태인과 한국인들의 차이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자, 더 열심히 부자가 되자, 더 열심히 성공하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더 행복해지자. 오늘부터 우리는 더 휴식을 취하자. 오늘부터 우리는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수의 경지일 수 있고요. 유태인들한테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